유언으로 아파트를 물려줬는데 그 아파트가 재개발로 철거된다면 유언을 다시 해야 될까요? 유언 후에 유언 목적물이 사라지면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요즘을 100세 시대, 노노 상속의 시대라고 하죠. 90세 노인이 60세, 70세 자녀에게 상속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 중에 피상속인의 나이, 그러니까 상속세를 낸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의 나이가 2010년도에는 전체의 40%였는데 2020년도에는 전체 56.7%로 높아졌고요. 이 추세는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의식이 명료했을 때 유언을 해두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언을 한 다음에 10년, 20년 뒤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언의 성립과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즉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에 사망할 때까지 사이의 기간이 10년, 20년 장기간 경과했을 때 유언 목적물, 유언 목적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가 역시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유언 목적 재산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인 80세 홍길동 씨, 강남구 대치동 35평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이남 일녀, 장남 홍일남 씨는 부천에 살고 있고요. 차남 홍이남 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막내딸 홍미란 씨는 제주도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10년 전 상처를 해서 죽는다는 것을 현실의 문제로 느끼고 그때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한국에 있는 장남과 딸에게 2분의 1씩 물려준다라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의 철거가 예정되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아파트를 팔고 나갈지 아니면 조합원이 돼서 입주권을 받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요즘에는 유언 후에도 유언자가 오랫동안 생존해 계신 경우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사이에 유언 목적물이 변동되는 경우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언 목적물이 변동될 때 유언의 효력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유언 목적물의 변동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로 유언 목적물의 변동이 유언자의 의사에 달린 경우에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 목적물이 변동되는 경우에 그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 민법 1108조에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 홍길동 씨가 대치동 아파트를 조합에 팔고 청산금을 받거나 혹은 입주권을 매매해서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유언 목적물, 최초의 유언 목적물은 소멸이 되고 당초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홍길동 씨가 이 아파트를 처분한 청산금, 매매 대금 혹은 그 돈으로 산 다른 아파트를 장남과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유언 목적물이 사라진 경우 두 번째 케이스, 유언 목적물 변동의 원인이 유언자의 뜻과 무관할 때 예컨대 제3자의 잘못으로 그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없어지고 아파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아파트를 무너뜨린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유언 목적물에 대한 유언의 효력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을 물상대위, 물건에서 물건으로 바뀐다는 물상대위성이라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더라도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유언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수용과 같이 유언자의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유언 목적물이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보상금으로 바뀌거나 혹은 대토를 받을 권리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유언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언에 대해서는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언 목적물이 바뀐 만큼 종전의 유언을 가지고 바뀐 목적물의 유언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유언 목적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유언을 한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00세 시대, 노노상속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새로 유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유언자가 심신의 상태가 매우 약해져서 나빠져서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유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의 유언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유언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유언자의 뜻과는 달리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언의 성립과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사이에 10년, 20년의 큰 갭이 있을 때 당연히 유언 목적물의 변동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유언자가 새로운 유언을 하기 힘든 심신의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저런 점을 고려해서 홍길동 씨는 자필 유언장을 새롭게 썼습니다. 자, 새로 작성한 홍길동 씨의 유언장입니다. 나 홍길동은 서울 강남구 어디 아파트를 장남 홍일남과 딸 홍미란에게 2분의 1씩 물려준다. 다만 이 아파트가 이후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등기 이전되거나 철거될 경우 홍길동의 조합원 지위에 따른 입주권 등 일체의 권리를 장남 홍일남과 딸 홍미란에게 2분의 1씩 물려준다. 이 내용을 추가를 하신 겁니다. 유언집행자로 큰아들 지정하고 형제들 모두 단란하게 살아라. 몇 년 몇 월 며칠 연월일 주소 이름 그리고 손도장이나 도장 이런 식으로 유언장을 변경해서 쓰신다면 혹시 유언 목적물이 변동이 되고 또 변동된 시점에서 유언자가 유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최초 유언자의 뜻대로 그 유언의 효력이 원래대로 수유자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또 하나 이처럼 특정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조금 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쓸 일이 많은데요. 특정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재산 전체를 통으로 물려주는 경우는 조금 편안합니다. 재산을 유언으로 물려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은 전 재산 비율로 물려주는 유언입니다. 큰아들에게 내 전 재산을 준다. 큰아들과 딸에게 내 전 재산의 절반씩 준다. 라는 식으로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로 재산을 넘겨주는 유언. 이것이 포괄적 유증입니다. 그 대신 이것과 달리 특정한 재산 하나하나를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시는 유언. 그것을 특정 유언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대치동 아파트가 홍길동 씨의 전 재산이라면 굳이
아파트 하나를 특정 유증하는 형식이 아니라 전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하시면 이후 목적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포괄적 유증 형식의 유언장 사례를 보실까요? 나 홍길동은 어디 아파트를 포함해서 내 전 재산을 장남 홍일남과 딸 홍미란에게 2분의 1씩 물려준다. 유언 집행자로 큰아들 지정하고 단란하게 살아라. 유언 자필 증서 유언 형식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설사 당초의 아파트가 수용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변동된 권리는 그대로 유언자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언자가 언제 돌아가시든 변동된 권리 자체도 이 포괄적 유증, 유언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자식들에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유언 목적물에 큰 변동이 생기면 바로 새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언 후에 유언자의 심신의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유언장의 내용을 좀 더 정교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언자의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고 또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피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언을 하시는데 100세 시대, 노노 시대 유언 상속과 관련해서 유언 목적물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각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였습니다.